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한동훈이 겁도 없이 지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다음 달부터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요범죄가 부패,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축소되는데, 이를 대통령령 개정안으로 중요범죄 안에 선거, 공직자, 방위산업 범죄 중 일부를 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검찰이 기존에 했던 직접 수사를 다 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며, 특히 정치 수사를 끊임없이 지속할 것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대인 국회가 정한 검찰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한 법률의 취지는 깡그리째 무시해놓고 이에 반하는 시행령을 만들고 법무부 장관의 입으로 이번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 범위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이겁니다. 한동훈의 거품은 이미 지난 법사위에서 다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행태를 과연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등이라는 법문구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당시 대다수가 알았고 국회에서 해결을 못한 측면은 있으나, 법 취지와 완전히 반하는 내용으로 이 등이라는 글자 하나를 핑계로 이런 행태를 보인다면 그 유능하고 대단하다는 한동훈의 실력이 실망스럽다 이겁니다. 이미 지난 6월 한동훈은 시행령을 낸 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요.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률에 의전명사 하나까지 철저히 고려해 시행령을 만들었다 이거지요. 한동훈의 논리 실망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김용민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명백하게 검찰청법을 위반하는 시도입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성공한 정부는 없습니다. 국회 위에 장관이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국회가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움직여야 합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보장입니다. 검찰의 사건 조작과 정치적 판단에 대해 아직까지도 반성이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침해하겠다고 나선 것은 적반하장이고 후한무치입니다. 한편 이 문제는 검찰청법 개정 당시 지적해왔던 것입니다. 당시 박병석 의장의 무책임하고 편파적인 권한 행사로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박병석 전 의장은 역사의 죄인이고 권리보호를 외치는 시민들의 배신자입니다. 정치적으로 분명하게 단죄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언제나 법 위에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의한 정의를 스스로 결정한다고 믿고 있는 조직이고, 실제로 수사,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 위반의 불이익을 받지 않아 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오만함을 대놓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 정부가 틀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킬 것입니다. 한동훈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민주당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저도 힘을 보탤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이렇게 밝혔지요. 한동훈은 시행령을 통해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십시오. 한동훈 장관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나온 등을 입법 취지에 벗어나게 왜곡 해석하며 국회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완전히 뒤엎으려고 합니다. 검찰청법 4조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범죄에서 등은 앞선 두 가지 상황을 수사 범위로 축소한다는 제한적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를 확장적 의미로 해석하여 검찰 수사권의 범위를 확장하려 하는 상황이 올 줄 알고 당시 법사위 회의에서도 본회의에서도 못 박았던 것입니다. 본회의 당시 진성준 의원은 법의 제한 설명을 하며 검사가 부패 검제와 경제 수사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다름이 없습니다라고 했고, 박병석 의장 또한 다시 한번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로 한정함으로써 종전 6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축소하였습니다. 라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법을 시행하고 적용할 때는 법 제정의 취지와 맥락을 반드시 염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입법 과정을 의무적으로 회의록에 남기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런 시도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입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헌법의 대원칙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당장 입법권 무력화 시도를 멈추십시오. 스스로 멈추지 못하겠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법상 절차와 가능한 모든 사법적 조치에 나서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황은하 의원도 이렇게 밝혔지요.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 쿠데타를 진압해야 합니다. 행정부의 일원인 일개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 조치들을 무력화시키는 사실상의 쿠데타를 저질렀습니다. 국회의 입법 권능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헌법 파괴적 폭거입니다. 이를 묵과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회 입법에는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문헌상 해석 어쩌고 하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검찰개혁 입법 취지가 검찰 직접 수사의 점진적 축소에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의장 중재안의 핵심 내용 또한 검찰 직접 수사권의 단계적 폐지였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 내지 폐지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원리에 부합하고 공익과 인권 보호에 기여한다는 게 입법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직접 수사 축소가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등의 자의적인 해석과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입법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취지는 검찰 수사권 장악에만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검찰개혁을 모두 원위치시키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의 머릿속에는 온통 대한민국은 검사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검사 만능주의가 꽉 들어차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완전 판치는 검수완판 세상, 나아가 모든 권력은 검사로부터 나온다는 검찰공화국이 그들이 꿈꾸는 세상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함부로 얕잡아 보지 않고서는 용납되기 어려운 발상입니다. 그들의 야심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경찰국 설치에 이어 검찰개혁 무력화에 이르기까지 시행령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그대로 두고 볼까요? 윤석열 정부와 경찰, 검찰을 데리고 권력 노름에 빠져있는 동안 서울의 반지하에서는 일가족이 사망하는 등 사망 11명, 실종 8명에 이르는 국가긴급 재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통령과 재난주무장관인 우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가재난 상황에서 어떤 존재감도 못 보여준 채 총체적 무능을 드러내는 동안 좌동훈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 쿠데타로 입법 권능을 짓밟았습니다. 이러니 윤 대통령 지지율이 19%이고 미 업체의 세계 주요 지도자 조사에서 꼴찌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겠지요. 주권자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나서기 전에 우선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장관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도록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국회에서 입법 권능을 발휘해서 시행령 쿠데타를 진압해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다음과 같이 논평했지요. 법무부의 검찰 정상화법 무력화, 법기술자들의 시행령 쿠데타입니다.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겠다고 대놓고 선언했습니다. 오는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중요범죄를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검찰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쿠데타입니다.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문을 해석한 법기술자들의 꼼수입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려는 이유는 간명합니다. 수사권을 무기로 정치권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검찰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 장관, 통창 장관을 임명 강행한 목적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 위법 행위로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장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외면하고 돌격대장들을 앞세워 얻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안위, 검찰 기득권의 수호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쿠데타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법 정신 수호를 위해 입법으로 불법 행위를 중단케 할 것을 경고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목적은 전 정부인 문 대통령과 차기 정부가 될 이재명 의원에 대한 정치 수사가 아니겠습니까? 오직 이것만이 지금 10%대로 질주하는 경정권을 구할 수 있다는 그들의 전략이겠지요. 머리와 전략이 있다면 선진국으로 올려놓은 전 정권에 어떻게든 올라타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해 고스란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전 정권을 박살내서 자신의 정권을 살리겠다는 것이 얼마나 웃긴 일이냐 이거지요. 국정 아마추어들이 말입니다. 탁현민 비서관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든 정부는 이전 정부의 공과를 바탕으로 해야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을 부정하니 새 정부의 출발선이 자꾸 밀리게 된 것이다. 수많은 국정 경험과 성공 실패의 사례들을 잊어버리게 된다. 전 정부를 부정할수록 전임 미답의 길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과 역시 이전 정부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국정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었던 나의 일도 그러했다. 내가 청와대에서 가장 많이 참고했던 것들은 결국 이전 정부의 사례들이었다. 그 사례들을 조금 개선하고 시대에 맞도록 변형했을 뿐이다. 다르게 한다는 것, 새로운 것, 이것들은 당연히 기존의 것들로부터 다르거나 새롭다는 것이다. 모방, 모범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겪는 어려움의 시작이 여기에 있다고 나는 본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기서부터여야 한다. 이것이 시작이다. 여기에 비하면 오히려 정책, 인사, 홍보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다. 그리고 과정으로 알리기보다 결과로 보여주어야 한다. 언제나 대상을 설득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은 결과다. 결과는 모든 과정의 이유가 되고 모든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의 설명이 된다.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 과정의 설명은 그냥 흩어지는 말이 된다. 부서진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문 대통령을 겨냥한 전 정권 수사는 문재인의 반사체로서만이 존재할 수 있었던 윤석열이 퇴임한 대통령에게 계속 빛을 내달라는 괴랄한 행태일 뿐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